이 아이는 팔자가 없는 얼굴이야. 아니, 팔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얼굴이지. 정계의 거물들은 한 번씩 찾아왔다는 전설의 천하제일 관상가 박천훈. 그가 고아원에서 한 소녀를 보고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자마자 20여 대의 벤츠가 고아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료인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데 골목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로 조금씩 소리가 생기고 있었지요. 하지만 골목 끝 오래된 한옥 한 채만은 여전히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마루에 앉은 노인은 이른 시간부터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잠을 설친 탓도 있었고 이제는 굳이 잠을 오래 잘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천훈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이름 석자만으로도 사람들이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지요. 젊은 날에 그는 천하제일 관상가라 불렸습니다. 사람 얼굴을 한 번만 봐도 그 인생의 굴곡을 읽어낸다며 장사꾼도 정치인도 재벌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잘 될 사람은 더 잘 되게, 안 될 사람은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얼굴을 가진 남자였지요. 하지만 지금 박천훈 앞에는 그 어떤 얼굴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 얼굴을 보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마루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돋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던 물건이었지요. 그는 그 돋보기를 한번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으로 덮어버립니다. 이제는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맞지요.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인 확신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다짐에 가까웠지요. 그는 얼굴 하나로 너무 많은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잘못 바꿔버린 인생도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그는 말년에 와서야 똑똑히 보게 되었지요.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바삭한 소리가 귀에 들어오자 박천훈의 얼굴이 잠시 굳어집니다. 어쩐지 오래된 기억 하나가 그 소리에 실려 따라 들어온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바람이 불었었죠.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그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너무 쉽게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을 뒤흔들 상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그는 지금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지 않기로 한 것이었지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또 다른 인생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낮고 공손한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계십니까, 박 선생님? 박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문은 이제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그를 찾았고 그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지요. 잠시 후 다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부탁이라는 말, 그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흔드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천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보육원 아이들인데요. 얼굴 좀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대문 너머의 사람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도 않았고 사정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천훈은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낮게 내뱉은 말은 분명 거절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인생들. 그 얼굴을 그가 정말 끝까지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 번뿐입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박천우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다시 한번 수십 년 묻어두었던 인생 하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게 될 줄은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앞에 머지않아 검은 벤츠들이 줄지어 멈춰 서게 될 줄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곳이면 늘 시끌벅적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른 시간 탓인지 아이들은 줄을 맞춰 앉아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자리에 익숙해진 얼굴들이었습니다. 박천우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냄새 하나를 느꼈습니다. 세제 냄새와 밥 냄새가 섞인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생활의 냄새였지만 그에게는 유독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아 소란스러우실까 봐요. 보육원 원장의 말에 그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박천운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선생님, 그냥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천우는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의식적으로 깊게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이지요.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보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그냥 지나가자. 하지만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아이들 사이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직 그 이름도 몰랐지요. 다만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고개를 들지도 일부러 웃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 띄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운 아이처럼 말이지요. 박천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박천운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이 먼저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맑기만 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이 있었고 체념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삼킨 조용한 포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박천운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집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얼굴을 보며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왔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단 한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웃고 울었던 기억이 동시에 눌러앉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지팡이를 더 꽉 움켜쥡니다. 이 아이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뭅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원장은 그의 침묵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떠십니까? 선생님, 그 질문이 아이의 인생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천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아이는 팔자가 없는 얼굴이네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지고 다른 아이들마저 숨을 죽입니다. 윤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미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박천훈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아니, 이번에는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곧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팔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팔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갑니다. 너무 많아서 한 사람 인생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박천훈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은 행복한 인생의 얼굴도 불행한 인생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이 얼굴은 많은 사람의 인생과 얽히게 될 얼굴이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지요. 박천훈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그는 이 아이를 본 것을 벌써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본 게 맞았을까? 그 순간 아이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향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묻고 싶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나쁜 얼굴인가요? 박천훈은 그 시선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상한 예감을 느낍니다. 이 아이로 인해 자신이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과거와 마주하게 되리라는 예감 말이지요.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는 순간 박천훈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왔는데도 마치 아직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지요. 햇빛은 분명히 밝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담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 풍경은 어째서인지 조금 흐릿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보육원 원장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박천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은 게 맞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마당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아까 그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아이가 앉아 있었지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 점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천훈은 창밖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앞을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지요. 윤서연, 그 이름도 모르는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팔자가 없는 얼굴, 아니 팔자가 너무 많은 얼굴. 그는 평생 수많은 얼굴을 보며 좋은 상, 나쁜 상을 구분해 왔습니다. 잘 풀릴 얼굴과 끝내 무너질 얼굴도 수없이 봐왔지요. 하지만 그런 분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그 아이의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저 얼굴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는 얼굴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말을 흘립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인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택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런 얼굴은 언제나 큰 움직임을 불러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천훈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옛 노트를 꺼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써내려간 기록들, 사람 얼굴과 그 뒤에 따라온 인생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노트였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을 멈춥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얼굴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는 한동안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누구의 얼굴을 두고 썼던 말인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장이 적힌 뒤 그의 인생에도 큰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이제 와서 또다시 그런 일을 겪을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하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천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눈동자가 떠오르고 눈을 뜨면 예전의 얼굴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새벽녘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의 귀가 반응합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그는 창밖을 내다보려다 스스로를 멈춥니다. 괜한 신경이라며 고개를 돌리려 하지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확신 하나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오늘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이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안으로 그 아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릴 것이고 그의 이름 역시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게 되겠지요. 박천우는 창문을 닫으며 낮게 말합니다. 이번엔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시작이 그 아이 앞에 상상도 못할 풍경을 끌고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보육원 앞 골목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줄을 서고 주방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잔잔히 퍼졌지요.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장은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제 박천훈이 남기고 간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큰 움직임이 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원장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괜히 넘길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느꼈지요. 아이들이 식당으로 들어간 직후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하고 낮은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골목 입구로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곧이어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가 뒤따라옵니다.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값비싼 차들이었지요. 차들은 보육원 앞에 일렬로 멈춰섭니다. 하나, 둘, 셋. 열을 세기도 전에 원장은 숨을 삼킵니다. 20대였습니다. 정확히 20대. 골목은 순식간에 말이 없어집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부엌의 소리도 모두 멎어버렸지요. 무슨 일이야? 아이들 몇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집니다. 와, 저거 텔레비전에서 본 거야. 아이의 작은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원장은 급히 아이들을 물립니다. 들어가 있어요.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식당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가운데 차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이런 차, 이런 행렬이라면 분명 대단한 사람이 내릴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운전기사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보육원 쪽으로 걸어옵니다. 걸음걸이는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원장 앞에 멈춰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여기 박천은 선생님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원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불안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아니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원장은 말을 흐립니다. 그 이름이 이런 상황에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운전기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듯 명함 한 장을 내밉니다. 원장은 명함을 받아든 순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김만수,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한 번쯤은 봤을 이름이었지요. 선생님께 전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운전기사는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탁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달만을 원했지요. 소녀는 아무도 부르지 않으십니까? 원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운전기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아이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원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아이 때문이 아니라고. 보육원 마당 한쪽에서 윤서연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자기와는 무관한 일인데도 피할 수 없는 흐름에 발을 담근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들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시 후 모두 떠납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를 보러 온 줄 알았던 벤츠들. 그러나 그들은 소녀를 보지도 않았고 이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한 사람 박천은만을 찾고 떠났습니다. 그 사실이 원장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네. 그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모든 움직임의 끝에는 결국 그 아이가 서게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박천우는 그날 오후 내내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았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문 앞에 서보기도 했지요.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앞에 섰다는 그 차들, 20대의 벤츠, 그리고 그 이름, 김만수, 그 이름은 박천운의 기억 속에서도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지 않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속여왔던 문이지요.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이상합니다. 선생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박천운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날도 지금처럼 햇빛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젊었던 그는 그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는 늘 정답을 내놓는 사람처럼 대접받고 있었지요. 김만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품에 안고 있었고 아내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에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지요. 아이 얼굴을
조금만 봐주십시오. 그때의 박천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지요. 이 아이는 집안을 뒤흔들 상입니다. 그 말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그는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판단이 늘 그래왔듯 맞을 거라 믿어버렸지요. 김만수의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굳어갔는지, 아내가 아이를 본능적으로 더 끌어안았는지 그는 이제서야 또렷이 떠올립니다. 그 뒤의 선택은 그의 몫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말만 했을 뿐 결정은 그들이 한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관 쪽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는 한동안 받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일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벨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울립니다. 박천우는 천천히 수화기를 듭니다. 선생님,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세월이 얹힌 목소리였지요. 이제는 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는 원망도 다그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질문을 이제서야 하시는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김만수는 주소도 시간도 정확히 말합니다.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천우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손에 남은 온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사과로 끝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보육원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릅니다. 팔자가 많은 얼굴, 여러 사람의 인생이 겹쳐질 얼굴.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문은 과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자신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짜 질문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천우는 그날 오후 내내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았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문 앞에 서보기도 했지요.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앞에 섰다는 그 차들, 20대의 벤츠, 그리고 그 이름, 김만수. 그 이름은 박천운의 기억 속에서도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지 않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속여왔던 문이지요.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이상합니다. 선생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박천운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날도 지금처럼 햇빛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젊었던 그는 그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는 늘 정답을 내놓는 사람처럼 대접받고 있었지요. 김만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품에 안고 있었고 아내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에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지요. 아이 얼굴을 조금만 봐주십시오. 그때의 박천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지요. 이 아이는 집안을 뒤흔들 상입니다. 그 말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그는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판단이 늘 그래왔듯 맞을 거라 믿어버렸지요. 김만수의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굳어갔는지, 아내가 아이를 본능적으로 더 끌어안았는지 그는 이제서야 또렷이 떠올립니다. 그 뒤의 선택은 그의 몫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말만 했을 뿐 결정은 그들이 한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관 쪽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는 한동안 받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일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벨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울립니다. 박천우는 천천히 수화기를 듭니다. 선생님,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세월이 얹힌 목소리였지요. 이제는 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는 원망도 다그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질문을 이제서야 하시는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김만수는 주소도 시간도 정확히 말합니다.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천우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손에 남은 온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사과로 끝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보육원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릅니다. 팔자가 많은 얼굴, 여러 사람의 인생이 겹쳐질 얼굴.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문은 과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자신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짜 질문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오후 햇살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늘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였고 낡은 미끄럼틀 옆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른들만 느낄 수 있는 묵직한 긴장감이 보육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요. 원장은 사무실 문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책상 위에는 김만수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말씀은 드려야겠지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에는 걱정과 계산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마음과 이 기회를 놓쳐도 되는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엉켜 있었지요. 그 시각 윤서연은 아이들 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이 자꾸만 자기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도 기대도 어쩌면 부담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요. 서연아. 원장의 부름에 윤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갑작스러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놀라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배워버린 아이처럼 말이지요. 사무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지요. 요즘 불편한 건 없니? 그 질문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괜찮아야만 하는 아이의 습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은 아이의 손을 한번 바라봅니다. 거칠지도 유난히 깨끗하지도 않은 손. 그 손이 어쩌면 곧 전혀 다른 선택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널 찾는다면 말이야.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공중에서 멈춥니다. 윤서연은 그 침묵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저 때문인가요? 그 질문에 원장은 놀라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아이는 이미 자신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말을 흐리며 원장은 고개를 돌립니다. 확신 없는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차마 끝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육원에는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옵니다. 박천훈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윤서연을 알아봅니다. 아이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그 얼굴만은 쉽게 놓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윤서연 역시 그를 알아봅니다. 며칠 전 자신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노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박천우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선택은 이 아이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점점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어른들의 사정으로 다시 흔들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윤서연은 혼자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택의 문 앞까지는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아이 혼자서 열기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보육원에는 유난히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한 기척이 복도 끝까지 전해지고 있었지요. 윤서연 역시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어른들이 주고받던 말과 시선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괜찮니? 불편한 건 없니? 그 말들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확인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 같았지요. 윤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옆 침대에서 다른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괜히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낯설다고 넘길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그 사이로 원장과 박천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진에서만 보았던 노인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만수였습니다. 윤서연은 숨을 삼킵니다. 그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것을 낮에 이미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이에게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박천훈의 목소리는 낮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다그치는 말처럼 들렸지요. 아직은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이야기예요. 원장의 말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하려는 마음과 밀어두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김만수가 입을 엽니다. 가혹한 건 이미 다 겪었을 겁니다. 그 말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눌러버립니다. 그 아이 어머니는 끝까지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의 손이 문틀을 꽉 잡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요. 도와줬던 아이가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는 알았을 겁니다. 김만수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후회가 아닌 참회에 가까운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이를 키웠습니다. 윤서연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자신을 키워준 그 사람, 늘 웃으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던 얼굴, 밤마다 자기를 꼭 안고 자던 품,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김만수가 말을 잇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천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습이 윤서연의 눈에는 마치 죄인처럼 보입니다. 대신 이 아이가 나타났지요. 그 순간 윤서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방 안에 세 사람이 동시에 아이를 바라봅니다. 놀람, 당혹, 그리고 미안함이 각각의 얼굴에 스칩니다. 그러면 윤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사람이 딸인 건가요? 그 질문은 어른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원장은 급히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윤서연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요. 말끝이 조금 올라갑니다. 울음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그제야 터져나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제 인생을 어른들이 다시 정해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답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윤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오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누구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다시 침대로 돌아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슬픔만 남은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어른들에게도 길고 무거운 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보육원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마당의 흙은 눅눅했고 아이들 발걸음도 어제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지요. 윤서연은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눈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지요. 그 시각 보육원 밖에는 또 한 번 낯선 차가 멈춰섭니다. 이번에는 20대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대였지요. 김만수는 혼자서 차에서 내립니다. 수행원도 운전기사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자리가 어떤 성격인지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천훈 역시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보육원 사무실에 마주 앉습니다. 의자 사이의 거리보다 말하지 못한 시간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만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젯밤 아이에게 들을 필요 없는 말까지 들리게 했군요. 그 말은 사과였지만 스스로를 향한 질책이기도 했습니다. 윤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어른의 말이 아니라 진실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김만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아이를 보낸 건 사실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박천훈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요. 그때 저는 이미 회사를 넘겨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김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후계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그는 박천훈을 바라봅니다. 선생님 말씀은 핑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신의 공기를 단번에 바꿉니다. 아이 얼굴이 그렇다. 그 말 하나로 저는 제 책임을 합리화했습니다. 윤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선택한 겁니다. 김만수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이나 관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잃을 게 많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 말은 어떤 꾸밈도 없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박천우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말은 방아쇠였을 뿐 방향을 정한 건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김만수는 고개를 들어 윤서연을 봅니다. 그 선택은 끝내 제 인생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는 얼굴이었지요. 아이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윤서연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찌릅니다. 그 대신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이 아이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처음으로 시선을 내립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이유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천훈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제는 도망칠 명분이 없으시겠군요.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앞에서 숨지 않으려고요. 그 말이 끝나자 윤서연이 천천히 말합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했습니다. 근데 알고는 싶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질문은 이제 어른들에게 던져진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겉으로 보이는 화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보육원 마당은 다시 평소의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이면 줄을 서고 식당에서는 국 냄새가 퍼지고 선생님들은 늘 하던 일을 반복하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윤서연 역시 다시 아이들 사이에 섞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 그저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걸 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천훈의 눈에는 그 얼굴이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보육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만들지도 않았고 아이들과 굳이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한쪽에 앉아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요즘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원장의 말에 박천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보인다는 말이 얼마나 애매한 표현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건 다를 때가 많지요. 그의 말에 원장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괜히 묻지 않은 질문이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김만수가 다시 보육원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차도 조용했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노인이 약속 장소에 온 것처럼 말이지요. 그는 윤서영과 마주 앉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모 흉내를 내지 않으려는 노력처럼 들렸지요. 윤서연은 짧게 고개를 젓습니다. 할만해요. 그 말에 김만수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윤서연은 합니다. 원하면 그가 말을 잇습니다. 환경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윤서연의 가슴에는 다르게 꽂힙니다. 바꾼다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김만수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학교도 사는 곳도.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윤서연은 고개를 듭니다. 그럼 여기는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지요. 그 모습을 박천훈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이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방향이 정해진 제안. 그가 젊은 시절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었지요. 며칠 뒤 보육원에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서연이 곧 좋은 데 간다며. 이제 고생 끝이겠네. 어른들의 말은 축하처럼 들렸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로 번집니다. 이제 우리랑은 다르대. 윤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날 밤 박천우는 혼자 마루에 앉아 오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선택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누구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역시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책임진 거겠지. 그 말이
확신인지 자기 위안인지 그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서연은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적습니다. 모두가 좋아졌다고 말한다. 근데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 문장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의 흙은 이미 충분히 젖어 있었는데도 하늘은 마치 더 씻어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듯 조용히 빗줄기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윤서연은 창가에 앉아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원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고 결심을 오래 미룬 사람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빗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원장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그 말 한마디에 윤서연은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펴니다. 도망칠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지요. 내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지 못했어. 원장의 말은 사과처럼 시작되었지만 곧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윤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갑니다. 너를 이 보육원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그 말이 공기를 멈추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윤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법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원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말을 멈추면 다시 숨지 못할 것처럼 조심스러웠지요.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나를 찾아왔어. 그날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지만 눈만은 또렷했다고 말이지요. 그 사람은 너를 아무에게도 맡기고 싶지 않아 했어.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단다. 그날 밤 윤서연의 어머니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버려진 아이를 도와주다 끝내 혼자가 되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 윤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김만수라는 이름을 그 사람 입으로 처음 들었단다. 원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너에게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어. 왜냐고 묻지 않아도 이유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 원장은 당시의 말을 거의 그대로 옮깁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의 죄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윤서연의 가슴을 세게 칩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 원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입에 올립니다. 너를 이곳으로 데려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로 보호라는 말로 덮어두었던 선택. 그 선택이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오래 묶어두었는지 원장은 이제야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면 상처도 덜 받을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이 윤서연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윤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저는 다 느끼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왜 어른들이 제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웠는지, 왜 제 이름 앞에는 늘 설명이 빠졌는지.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실을 숨겼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아파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박천훈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선생님은 사람 얼굴을 너무 믿으셨고 저희는 침묵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진실은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모두의 선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이제야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비에 씻긴 흙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나무잎 끝에는 아직 떨어지지 못한 물방울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윤서연은 아침 일찍 마당으로 나와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말들과 얼굴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조금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더 무거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야 발을 디딜 자리가 보이는 것 같았지요. 아이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공을 차고 누군가는 미끄럼틀에 오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듭니다. 그 평범한 모습이 윤서연의 눈에는 유난히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박천훈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아이들의 하루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서연은 그를 한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제 다 들으셨죠? 윤서연의 말에 박천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내려놓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윤서연은 묻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굴이 아니라 선택을 보겠습니다. 그 말에 윤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육원에는 또 한 번 방문자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행렬도 어떤 소란도 없었습니다. 김만수는 혼자 걸어 들어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원장과 박천훈을 만나고 잠시 뒤 윤서연 앞에 섭니다. 오늘은 결정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물러서겠다는 사람이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마당을 돌아봅니다. 아이들, 건물, 늘 지나던 길, 그 모든 것이 자기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기 남고 싶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잘하고 싶어요. 김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내가 부를 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보육원 앞 도로에는 다시 차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벤츠 20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탈 작은 통학버스와 책이 실린 트럭 한 대, 그리고 조용한 인부들의 발걸음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돕는 움직임. 그 차이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박천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야 사람 얼굴이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윤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 쪽으로 걸어갑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돌아서면서 말이지요. 해가 기울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윤서연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하지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는 작은 확신 말이지요. 이야기는 큰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용히 남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선택을 기다려주는 어른이 있을 때 세상은 조금은 덜 아프게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가슴에 남은 이야기를 계속 만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관심과 응원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